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다른 걸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바이빗 해킹이 되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금만 그냥 해킹 당했다가 아니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 조금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이제 조사한 거는 썰틱 쪽 거의 기반으로 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썰틱 같은 경우 이제 바이비트 해킹 개요를 보게 되면은 이제 21일,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이제 주말에 21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나? 토요일 발생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을 아시다시피 하게 되었고 이번에 바이비트의 세이프 멀티시그 월렛이 이제 악의적인 계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자금이 탈취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피싱 공격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탈취가 되었는데요. 이제 세이프 월렛 인터페이스에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주소로 자산이 이제 이동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해킹 같은 경우에는 1.5 빌리언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이 탈취가 되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탈취된 주요 자산을 보게 되면은 이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의 CM 이더 15,000, 그 다음에 M 이스, 똑같이 멘틀 이스, 그 다음에 에테나의 이제 ST 이스가 탈취가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당한 금액 수준이 이제 바이빗이 보유한 전체 한 162억의 한 9%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고 이번 해킹의 배후는 이제 거의 사실상 밝혀진 게 이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으로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추론됐던 것들이 사실 뭐 이제 작년에 발생한 이제 인도 거래소 와지르엑스 해킹, 그다음에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 해킹 공격이랑 좀 유사한 면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 23일 기준으로는 612억 정도 수준의 이제 자금은 동결이 되었지만 그날 이제 23일 이제 이 사건 당일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규모 인출 요청으로 인해서 약 40억 달러의 대규모 인출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보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썰틱에서 낸 보고서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 뭐 2월 18일에 이제 해커가 미리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는 이제 세이프 멀티시그 지갑을 활용해서 주요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세이프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하나의 서명이 아니고 멀티시그를 이용해서 여러 명의 서명이 필요한 이제 보안이 강화된 지갑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커는 세이프 지갑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이제 악용해서 공격을 감행을 했는데요. 이제 미리 배포한 악성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세이프 지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용하는 코드를 이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정상적인 코드로 보이게로 먼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 지갑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유도를 하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 지갑의 경우 다중 서명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정상적인 업그레이드 트랜잭션처럼 위장해서 이제 서명자들이 승인하도록 조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계약 안에는 자금 이동을 위한 백도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해커들은 세 개의 다중 서명 소유자를 유인해서 악성 거래에 이제 서명하게끔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승인이 되면서 세이프 지갑의 마스터 커피 주소가 해커가 배포한 악성 컨트랙트로 변경이 되어서 세이프 지갑은 이제 바이빗이 명령이 아닌 해커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이프 지갑에 이제 말씀드린 마스터 커피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마스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가 실행할 코드의 위치를 지정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이제 정상적인 마스터 커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공식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킹 당해서 해커들이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이프 지갑이 이제 해커의 코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이제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승인이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커피가 해커의 코드로 변경이 되었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커가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커는 세이프 지갑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분은 뭐 오퍼레이션 값을 1로 설정해서 델레게이트 콜을 실행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1이 뭔지 좀 찾아보니까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트랜잭션 실행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0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함수를 실행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A에서 뭐 10개의 이더를 전송하라 이런 것과 같은데 오퍼레이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임, 델레게이트가 실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지갑에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대신 실행하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이 1이 되면은 세이프 지갑은 원래 실행하던 코드가 아니라 해커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대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델레게이트 콜이 정확히 뭐냐면은 A라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B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함수여서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기 코드만 실행하게 되지만 델레게이트 콜을 사용하면 다른 컨트랙트의 코드를 빌려와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예시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회사 컴퓨터에서 굳이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만 가져와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레게이트 콜이 어떻게 해킹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니까 세이프 지갑은 이제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코드를 실행해야 하지만 이제 델레게이트 콜을 통해서 해커가 배포한 악성 컨트랙트의 코드를 실행하도록 이제 조작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프 지갑이 해커의 컨트롤 안에 있고 이 해커는 이 자금을 빼내고자 하겠죠. 그때 이제 자산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이제 함수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sweepIth 그래서 전 모든 이들을 한 번에 탈취하는 것. 그 다음에 이더뿐만 아니고 ERC20 토큰을 전부 다 빼내는 sweep ERC20 함수를 통해서 모두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주소로 이제 자금을 40만 1,346 이더 플러스 나머지 이더 토큰들을 이제 이동하게 되었고 자산이 추적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갑으로 분산 송금을 하는데 이제 토네이도 캐시와 같이 이제 자금 세탁 도구를 사용해서 이게 트랜잭션을 되게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거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세이프 월렛이 어제였나 그저께 이제 입장을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세이프 월렛에서 이제 해킹의 근본 원인을 분석한 포스트 모르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된 정보만 보게 되면은 이제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한 걸 확인을 실질적으로 하였고 세이프 월렛의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공격자가 세이프 월렛 개발자의 기기를 해킹하여서 이게 바이비트가 운영하는 특정 계정을 타겟으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프론트엔드 코드에는 취약점이 없다고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이프 월렛은 이제 앞으로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해서 유사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해커들이 다중 서명 시스템을 뭐 어떻게 우회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조사했을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동 창업자인 이제 마틴 게텔만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입장문을 본 이제 전 바이낸스 대표 CG 이제 자오 창펑이 어제 이제 트윗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발표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보통 업계 내 다른 플레이어들을 비판하진 않지만 이 부분이 너무 발표한 내용이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의구심만 커졌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래 5가지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자 기기가 왜 침해가 되었고 이제 해킹 방식이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인지 악성 코드인지 두 번째는 어떻게 개발자 기기가 바이비트가 운영하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세 번째는 이제 멀티 서명자의 레저 검증 절차를 어떻게 우회했는가, 이제 블라인드 서명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검증 절차 미흡이 원인이었는지, 네 번째는 14억 달러 규모 주소는 세이프가 관리했는지, 그렇다면 공격자들이 다른 대규모 주소를 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셀프 커스터디 물티시그 원래 제공자 및 사용자들은 이번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좀 질문이 저한테는 어려웠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4시간 동안 총 45,900이더가 이동을 했었고, 현재까지 세탁된 자금은 약 13만 5천 이더, 약 3억 3,5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보안 분석가인 이제 엠버 CN이라는 분이 뭐 이게 8일에서 10일 안에 자금 세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비트에서 그래도 블록체인 분석 기업 뭐 엘립틱 이 이제 라자루스 그룹에서 관리하는 11,000개 이상의 지갑을 현재 추적 중이고, 이 추적 중인 지갑을 이제 공개하고 파트너사들에게 이제 좀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해당 지갑이 거래되지 않도록 조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빗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좀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대체적인 이제 커스터디 솔루션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가 탈취됐으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서 영향받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개, 멘틀이랑 이제 에테나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먼저 멘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8천, 죄송합니다. 총 8천 이세가 이제 이더로 수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커들이 이거를 탈취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뭐 멘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최종적으로는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멘틀 프로토콜에는 8시간 인출 지연 보호 기능이 이제 존재를 해서 이 CM 이더를 이제 인출하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방지를 했고, 이 부분을 인지하여서 그 주소를 블랙리스트로 추가하고, 이제 더 이상 프로토콜 내부에서 악의적인 출금이 진행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멘틀 네트워크의 L2에서 이제 CM이더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잠재적인 인출 위험 노출 또한 방지를 하고, 이제 탈취하려고 했던 15,000 CM이더를 원래 복구 주소로 복구한 후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커뮤니티에 공지하고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SN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왜 얘네가 그렇게 영향을 받겠지? 왜냐면 USD가 탈취당한 게 아닌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 찾아봤는데 보니까 U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USDT랑 USDC랑은 다르게 이제 파생 상품과 현물 시장을 활용한 해지 전략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합니다. 보통은 이제 은행 예금이나 채권을 담보로 하는데 에테나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에서 이더를 보유하고 동시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더를 공매도하는 것이 이제 에테나의 핵심 전략인데 이거를 델타 중립 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령 만약에 에테나가 1,000 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현물 시장에서는 1,000 이더를 구매해서 가격이 오르면 이익, 떨어지면 손실 형태일 텐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반대로 이거를 공매도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 오르면 손실. 그래서 포지션을 이제 두 개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체적으로는 제로다라는 것이 이제 델타 중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빗의 21% 공매도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 발생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자금도 위험하지 않냐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로 USD의 디피해킹이 한 5%, 한 2%에서 3%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나는 이 인지한 순간 바로 즉각적인 시장의 내용을 발표해서 모든 자금이 이제 커스터디에 보관되어서 뭐 CEX가 망하더라도 자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커뮤니티에 빠르게 공지했고, 이제 미실현 수익들이 상당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90분 안에 이제 30 밀리언 달러를 빠르게 미실현 수익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코퍼라는 곳에다가 출금해서 이제 출금 보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딤을 할 수 있는 한도가 30 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250 밀리언 달러까지 늘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USD를 리딤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신속하게 진행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빠르게 대응하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불안 요소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했고, 미실현 수익이 아직까지 있었던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미실현 수익을 이제 현금화해서 실질적으로는 0달러까지 만들어서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이 아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유저들이 그냥 바로바로 출금을
모든 자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해서 신뢰감을 크게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실질적으로 USD가 디pegging이 되어 있던 상황이니까 오히려 매집해서 이제 오히려 USDT 대비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환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100밀리언 달러 이상이 리딤되어서 디페깅이 좀 빠르게 해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대응은 좀 이랬었고, 아직까지 이 사건이 끝난 상황은 아니고 조사가 계속되고, 이제 조금 조금씩 어, 이유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면서 어, 약간 이제 저도 이제 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 좀 조심하면서 네, 하면 되지 않을까